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경찰은 30대 투숙객을 불은 지른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모텔 3층 객실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가 3분 만에 도착했고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휴일 새벽 50여 명의 투숙객이 잠자고 있던 모텔 내부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얼굴이 꺼글러갖고 시커매갖고 나. 불이 난 모텔 현장입니다. 불은 3층의 한 객실에서 시작돼 4층과 5층에 있던 투숙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 여성 투숙객은 화염을 피해 4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추락이 돼서 완충 작용, 주차장 천막이 완충 작용해서 그렇게 큰 부상은. 연기를 들이마신 투숙객 2명이 숨졌고 3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긴급 환자가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또 CPR이라고 그 구조 중인 사람도 두세 분 계시기 때문에. 불이 난 모텔은 1996년 지어진 5층 건물로 비상경보기와 유도등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6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객실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는 완강기도 한 층에 하나씩밖에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경찰은 3층 객실에 묵고 있던 39살 김모 씨가 자신의 객실에 불을 붙이고 나오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 씨는 오늘 새벽 0시쯤 모텔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옛 광주교도소터에서 발견된 40여 구의 유골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매장된 5.18 희생자들의 유골인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요.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핵심적인 곳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이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외곽 봉쇄에 들어간 21일부터 23일 사이 광주교도소에 주둔하고 있던 삼공수 계엄군이 국도를 통해 시외로 향하던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군 기록에 따르면 6차례 이루어진 이 총격으로 민간인 27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5.18 직후 교도소 주변에 대한 발굴 작업으로 시신 11구가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신 16구가량은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발견된 시신들 가운데 당시 숨진 피해자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 총격 사건은 5.18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로 꼽히지만 당시 계엄군은 시민들에 의한 교도소 습격 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이후 5.18을 과격 분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하는 근거로 악용됐습니다. 전두환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불순 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좌익 수용자와 강력범을 자극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무장시대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보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에 발견된 40여 구의 유골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매장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릴지도 관심사지만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도 5.18 40주년을 앞둔 지금 반드시 규명돼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물론 광주 지역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권 전력 산업 발전을 이끌 한국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상량식과 함께 준공을 눈앞에 뒀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단 9만 9천여 제곱미터에 6개월쯤 후면 건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분원은 지능형 전력망,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서 에너지 기업들에게 제품 인증 시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산단으로 많은 입주를 아마 준비를 할 것이고 관련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4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93만여 제곱미터의 일반 산단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전기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됐고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이미 50여 개 기업이 에너지밸리 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장, 재생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 희망할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 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산업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에너지밸리 산단이 광주의 5개 경제 자유구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한전공대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법인 인가 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전은 지난 9월 30일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 인가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인가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접수한 뒤 석 달 이내에 가부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종 결정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은 올해 안에 법인 인가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캠퍼스 설계 발주 등 개교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상당한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조세 감면 지원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가 내놓은 광주수영대회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수영대회는 145개 나라 211개 채널을 통해 방송됐고 10억 9천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대회 집행 잔액은 179억 원으로 조직위원회 청산 비용과 대회 유산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회 개최 권료와 상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지원을 내용으로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